최근에 고려아연을 다뤄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은 고려아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31% 주가가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서 2차전지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고려아연도 2차전지 소재랑 뭐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주가가 오른 거는 없어요. 오히려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러면서 고려아연을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은 진짜 피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인 차트를 봤을 때 고려아연은 꾸준히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긴 합니다. 2002년도부터 해서 20년간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뭐 갑자기 급등하고 막 그런 거 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120월선을 터치했을 때가 2020년도 코로나 때 그때를 제외하면 뭐 터치를 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좀 그 정도 수준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있기는 해요. 고려아연의 이익 추이를 보면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 말 한 요때부터 이익이 좀 급감을 해가지고 좀 최근에는 이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익률도 원래 한 10%대 정도 평균 이익률이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익률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6%대 정도 이익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고려아연 주가도 별로 안 좋은 거는 사실이죠. 조금 더 세부 실적을 보면 고려아연은 아연 쪽, 아연이 어찌 보면 메인 사업인데 이름에서부터 아연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아연의 매출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작년도 한 3분기, 4분기 이때까지는 괜찮은데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으로도 보면 좀 이렇게 이익이 안 좋은 거를 뭐 볼 수 있죠. 연이랑 은, 금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LME 아연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뭐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나니까 금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은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 투자 쪽으로 은이랑 금은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제 도금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면 아연의 수요는 줄어들어요. 아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고려아연한테는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아연은 일반적으로 철강제 보호 피막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도금에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간이나 강판 뭐 이런 쪽으로 도금에 많이 쓰이는데 지금 보면 철강이 많이 쓰이는 곳이 토목, 건설, 조선 뭐 이런 쪽으로 철강이 많이 쓰이죠. 철강이 많이 팔려야 또 아연이 많이 팔리는데 지금은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좀 크게 보면 구체적인 용도가 뭐 아연 도금, 그리고 합금, 그리고 연은 축전기 전극, 연은 납이죠. 그러니까 납축전지에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 금, 그리고 은 이런 거는 산업재로도 많이 쓰이긴 하는데 투자 금 같은 경우는 달러 대신해서 안전자산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쪽에 쓰인다라고 여기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거는 아연입니다. 아연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려아연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아연, 연, 금, 은 이런 거의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뭐 오른 거에 대한 원인을 다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연은 경기 침체 우려가 가장 큽니다. 건설이랑 토목, 전기, 전자 이쪽으로 수요가 없다 보니까 아연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게 가장 크고 연 같은 경우도 당연히 경기 침체 우려가 있죠. 철강이랑 비철금속 산업은 경기에 가장 민감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를 보면 포스코도 주가가 떨어져야 맞거든요. 근데 포스코는 2차전지 때문에 주가가 거의 엄청나게 많이 튀었죠. 근데 고려아연은 아직까지 동박적으로 매출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가 않죠.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장 가동이 되고 양산이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매출이 인식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부터 좀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별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금이랑 은은 그래도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수하고 있고 실물 수요도 괜찮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수요처가 있는데 아연이랑 연은 지금 그렇게까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아연은 특히 철강제의 도금에 많이 쓰이는데 철강은 대표적으로 자동차에 많이 쓰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까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거는 아니에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가격 인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가격 인하를 하고 있는 게 고금리 때문에 이게 잘 안 팔릴까봐 가격을 낮추는 거죠. 잘 팔리면 굳이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유럽도 보조금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도 전기차 수요가 어느 정도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전체적으로 조금 이게 내구재이다 보니까 고금리가 되면 당연히 금리가 높으면 오토론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자동차 수요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IRA 법안 때문이 가장 크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YOY 기준으로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죠. 유럽 같은 경우도 YOY는 최근에 증가를 하고 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좀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리면 올해 4분기부터 이제 동박에 대한 양산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동박도 어찌 보면 2차전지 응급제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또 걱정거리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기적인 시선이 이런 거고, 장기적으로는 물론 전기차 시장이 꾸준히 우상향을 할 거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으로 뛰어드는 고려아연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 자체를 얘기했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건설 쪽도 별로 안 좋습니다. 건축 허가 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주택 인허가 자체도 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허가라는 게 건설업황에서 선행지표라고 보면 되는데, 허가가 안 좋으면 당연히 착공도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앞으로 건설 수주액도 별로 안 좋은 상태고, 토목을 제외하면 주거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토목은 그래도 나쁜 편은 아닌데 주거용 건축이랑 비주거용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시황도 안 좋고 건설 시황도 안 좋으면 철강도 별로 안 좋을 수 있고, 철강 쪽으로 같이 아연은 묶여 들어가다 보니까 아연도 별로 반등의 기미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착공 면적도 줄어들고 있고 건설 기성액은 지금 오르고 있지만 앞서 보셨다시피 허가도 줄어들고 착공도 줄어들면 기성액은 앞으로 또 줄어들 수가 있겠죠. 아파트 미분양이 최근 들어서 급등을 했다가 줄어들고 있는데, 요거는 분양이 잘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분양 자체가 별로 없어서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일단 미분양이 한번 취소했기 때문에 준공후 미분양 같은 경우가 한 번 더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준공 후에 미분양이 되면 요게 증권사나 아니면 금융사 같은 경우가 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뭐 경매에 넘기던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신용 경색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부동산 시장에 전체적으로 연쇄적으로 안 좋은 영향도 끼칠 수가 있고, 지금 미국의 오피스 빌딩도 별로 안 좋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도 헝다그룹이 미국에 파산보호 신청을 한다든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중국의 철강 시장이 별로 안 좋으면 고려아연도 별로 안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달러가 원래 올라가면 달러랑 좀 반대인 금의 가격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달러랑 금은 뭐 무조건 반대다 이런 거는 아닌데, 보통 달러랑 금은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크죠. 그리고 달러가 오르면 보통 뭐 유가에도 안 좋다 그러고 구리에도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금리가 높아지면 달러가 높아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 자체가 안전자산이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커머더티는 위험자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수출 쪽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뭐 좋을 수도 있겠다. 그거는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려아연을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려아연은 배당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10년 동안 배당을 꾸준히 늘려왔어요. 올해도 아무래도 이익이 조금 작년도 대비해서 떨어질 거여서 배당을 늘리진 않겠지만 그렇게까지 또 줄일 것 같지는 또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배당 성량은 높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배당 성량을 10년 전에는 한 15% 정도 줬는데 작년도에 거의 50%, 버는 돈의 반은 배당으로 줬습니다. 배당 성량을 꾸준히 늘리기가 진짜 어려운 판단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되게 긍정적인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배당도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려아연 정도면 진짜 주주들한테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 진짜 좋은 기업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배구조가 조금 복잡한 편이에요. 고려아연의 지금 최대 주주는 영풍그룹이죠. 영풍그룹에 근데 장씨그룹이랑 최씨그룹이 이렇게 나눠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LG그룹이 허씨일가랑 구씨일가가 이렇게 같이 창업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허씨일가가 GS그룹으로 따로 분사돼가지고 그렇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바뀌게 됐는데, 고려아연은 지금 장씨일가랑 최씨일가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은 장씨일가인데 지금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최씨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씨일가는 뭐 LG화학이랑 한국타이어, 트라피구라, 하나계열,
뭐 이런 쪽이랑 같이 자사주를 좀 나눠주면서 백기사를 끌어들이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경영권 분쟁이 나타난다 그러면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같은 소액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또 뭐 배당을 많이 준다던가 신성장 산업을 많이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어찌 보면 나쁘지 않다.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피해 볼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한경 코리아 마켓에 들어가 보면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고려아연의 PER은 약 17배이고 PBR은 1배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거의 지금 주가가 47만 3,500원이니까 한 4% 정도가 나와요. 요 정도면 진짜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배당 성량도 50%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좀 이익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늘리지 못하지만 내년이랑 내후년 2차전지 쪽도 괜찮아지고 아연 쪽도 괜찮아지면 배당금도 꾸준히 늘릴 수 있고, 이러면 배당률도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2차전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면 PER 17배보다도 더 리레이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동박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할 예정입니다. 진짜 빠르면 4분기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점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원래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산업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동박 사업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연 정광을 가져와서 요걸 재련을 하는데 그 정광에서 원래 구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부터 구리 사업을 했는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구리 매출도 원래 있었죠. 그래서 동박 쪽도 좀 잘하지 않을까. 아연을 만드는 거나 동박을 만드는 거나 뭐 물론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뭐 원래 초기부터 시작하는 업체보다는 좀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박의 캐파는 2023년 올해는 한 1.3만 톤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니켈이랑 전구체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켈 전구체는 지금 LG화학이랑 같이 합작해서 할 예정이고, 전구체 같은 경우는 올해 시운전을 할 것이고 내년부터 양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사이클, 배터리 리사이클도 최근에 미국 업체를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좀 잘할 수 있다. 기존의 아연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신성장 사업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밸류체인은 이런 식으로 형성할 거라고 합니다. 기존 아연 기업에서 2차전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아연은 20년 동안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을 했는데 최근에 120월선을 다시 터치하려고 하는 느낌이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황은 별로 안 좋긴 하지만 아연이 워낙 안 좋고 경기 침체 리스크도 나타나고 건설 안 좋고 자동차 안 좋고 조선도 최근 들어서 운임지수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 신조상가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슈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는 안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박 괜찮고 전구체도 괜찮고 또 미국의 IRA 법안 관련돼서 수혜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폐배터리 사업도 한다고 하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충분히 괜찮은 기업일 수 있다. 고려아연은 다른 2차전지 기업들과 다르게 또 신생기업이 아니고 돈도 이때까지 꾸준히 많이 모아왔고 되게 탄탄한 기업이다 보니까 그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